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면접용 1분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지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이력서 자기소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메이킹 강의도 좀 들으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면접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1분 자기소개 하는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 같이 알아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면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준비 안 하게 되면 잘 모르는데, 이런 질문의 유형별로 답변하는 방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면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 기업이 면접, 자기소개가 아니라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내 머리 안에 들어가고, 내가 뭔가 글을 쓸 때도, 내가 뭔가 말할 때도, 맞아, 그때 강사님께서 면접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기업이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했었지 생각하시면서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평가 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 좀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파트 2 강의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1분 자기소개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자, 우선 제가 동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이 동영상 속에는 그 기업이 지원자, 그러니까 기업이 면접관이 지원자를 잘 보기 위해서 세 가지의 테스트를 해요. 그 세 테스트가 뭔지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테스트가 다 이루어진 후에 기업이 사람을 뽑는 과정, 사장님이 혼자 뽑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모아서 뽑는지 그것도 한번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보고 나면 기업이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한번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management style? Passionate. Passionate. Passion. And what's your biggest weakness? Being stubborn. Stubborn, I think.
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세 가지 테스트 기억 남는 거 있으십니까? 맞아요. 첫 번째는 면접관이 지원자랑 갈 때 막 손잡고 들어가죠. 손잡고 들어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 만약 면접관이 면접 보다가 막 갑자기 아프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연출해요. 세 번째는 면접을 잘 보고 있는데 막 누가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얘 좀 구해달라고 하는 영상이 그 상황이 나옵니다. 면접은 이렇듯이 자소서는 정해져 있는 글을 쓰는 거라면 면접은 이런 상황일 때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는 거죠. 그걸 봄으로써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지원자가 정말로 우리 회사, 정말로 우리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장님이 혼자 1번, 2번, 3번의 지원자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자들의 촬영,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에 대한 행동들을 보고 지원자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투표를 하게 하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사실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어떤 특정 기업의 면접 프로세스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회사라는 건 반드시 인재가 필요한데 이게 어떤 인재냐? 똑똑한 인재냐? 유능한 인재냐? 근데 사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기업이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적합한 인재였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면접에 떨어지거나 또는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합격이 안 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뭐 자격증도 좀 없고요. 사실 학점도 좀 안 좋고요. 제가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출신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에 사실은 구차한 변명들은 똑똑한 인재를 뽑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게, 나는 적합한 사람이었나?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정말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니? 그랬을 때 그 적합성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주차서부터 뭐 지난 5주차까지 사실 취업 전략도 들어보고 이력서도 보고 자소서도 쭉 강의 들어보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자, 이런 전체 과정 중에 여러분이 적합성에서 가장 많이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이 또 기억에 남는 건 뭔가요? 예, 그런 적합성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마 직무 적합성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보여줬느냐. 이게 이제 직무 적합성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합하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태도 적합성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신입사원으로서 정말로 필요한 태도를 갖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학교에서 최고참이에요. 그죠? 졸업하시고 나면 이제 사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정말 졸지의 막내돼요. 근데 막내가 그렇게 근엄해요. 막내가 그렇게 진지하네요. 막내가 그렇게 엄격해요. 커피 한 잔을 타달라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태도 적합성 부분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은 공공기관 가서 면접관을 해보면 옆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신입사원으로서의 태도들, 발랄하고 적극적이고 먼저 좀 일어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일의 직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은 분야의 적합성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산업의 인더스트리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디자인 쪽을 좀 가고 싶어요. 그럼 디자인 계열들은 그 디자인 쪽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즘 워낙에 이제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라고 하면서 영상 편집, 이쪽 컨텐츠 쪽, 뭐 영상 이미지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런 영상 쪽은 영상 나름대로의 또 나름의 분야의 전문성 특징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은행 가는 사람은 은행 쪽의 분위기가 있고요. 그죠? 일반 제조회사 가면 제조회사의 분야의 적합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면접이나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전에 나는 업무적인 적합성은, 나는 신입사원으로서의 태도적인 적합성은, 나는 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적합성은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점검이 되고 내가 뭔가 1분 스피치를 쓰던 내가 면접에 대한 답변을 쓰던 요 내용들이 곳곳에 강조가 좀 되어야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 포인트입니다. 바로 설득력이에요. 자, 설득력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면접은 자소서와 다릅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썼다 지웠다도 정말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줄글로 길게 쓰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눈으로 읽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면접은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가게 되면 전달력이 훅 떨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젯밤에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강의를 하려고 밤새 대본을 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접에서는 설득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정말 생각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 사실 면접은 알고 있는 걸 외워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진짜로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의 경험과 함께 설명하시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전달력도 좋고 훨씬 더 설득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외워서 낼 얘기가 아니다. 이걸 뭐 죽기 살기로 외워서 뭐 어떻게 보자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설득력을 보여주셔야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 갖고 여러분 많이 연습하셔도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고요.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보다 제가 당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귀사라고 하죠. 귀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업무는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좀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자기소개서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대학교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3학년 때 뭐하고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의 경험을 갖고 내가 이러한 강점이 있는 사람이니 당신네 회사에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니 나를 좀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득문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면접은 특히나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설득문의 형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설득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조금 더 이제 본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넘어가면 자, 여러분 제가 지난 5주차 강의 때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최종 점검하면서도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었느냐? 여러분 경험을 쓰실 땐 가급적이면 항목당 경험은 하나만 쓰세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쓰셨다면 여러분이 이 경험에서의 주요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이런 경험에서 본인이 보거나 배우거나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앞으로 본인께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회사 생활하는데 어떻게 도움될 건지 작성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논리적 말하기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뭔가를 설명할 때도 아무거나 막 순서 없이 끄집어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되신 분들은 하나씩 끄집어낼 때 충분히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자소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 면접도 잘하세요. 자소서 잘 쓰시는 분들이 면접도 분명히 잘하십니다. 근데 자소서가 엉망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추상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는데도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은 면접 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해요. 왜냐면 한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인다는 건 본인이 뭔가 전문성을 얘기했다면 그런 게 논리적 말하기를 통해서 근거를 갖고 아주 체계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적합성이었다. 두 번째, 설득력이었다. 라는 포인트 잊지 않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쓰는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뭐 이미지 메이킹 시간에도 학습하시고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인사 어떻게 합니까?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했습니다. 실제 면접장이에요. 그럼 면접관이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딱 앉았어요. 자리에 앉은 다음부터 면접관들이 사실 편안하게 물어보시거든요. 아유,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뭐 아침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예, 점심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면접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본인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질문이죠. 그때 면접관이 자, 1분 동안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면접관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뭐 짧게, 그때는 한 30초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원 직무 관련해서 준비하신 거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점 있으시면 뭐 강점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이 약간씩 그 면접관마다 사실 물어보는 뉘앙스가 좀 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회사에 따라서는 영어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섭죠, 마지막. 예, 아니 뭐 평소에 연습하시느라고 자기소개 준비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외우신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진짜 자기 모습 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맨 마지막 질문처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전 한 가지 아무리 뭐 준비해온 거 외운 거 말씀하시 마시고 진짜 모습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쉽지 않으시면 본인 준비하신 거를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천천히 좀 여유 있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개를 하시는 게 낫지. 아예 새로 판을 짜기 시작하면은 가양동에서 왔고요. 대전보건대 무슨 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니까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관이 자기소개를 부탁하는 멘트 또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멘트가 나오더라도 사실 어떤 멘트가 나오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이 자기소개의 패턴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열정. 둘째, 배려심. 셋째, 꼼꼼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쓰시고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자소서 잘 썼냐고 하면 이 자기소개 잘했냐고 하면 사실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 여러분께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동영상 속 주인공들의 스피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두 가지예요. 1번 지원자가 있는데요. 1번 지원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2번 지원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지원자의 자기소개가 내 귀에 더 잘 들어왔는지, 내 귀에 더 잘 들리는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명의 지원자의 자기소개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저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장미보다는 조금은 투박하고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신문지에 쌓인 꽃이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언제나 본연의 모습, 향기를 지키는 김수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번 박주인 씨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공개해 주세요. 제 어머니는 사고로 양쪽 고막을 잃으셨습니다. 청력을 거의 잃고 보청기에 의지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크고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소통의 창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모두의 소통의 창이 되고 싶습니다. 자, 동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까? 1번 지원자와 2번 지원자 2명이 있었죠. 예, 각 지원자 중에 저는요 선생님 1번이 더 잘 들어왔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네, 저는 2번 지원자의 스피치가 더 잘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1번과 2번 뭐 선택의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2번 지원자의 스피치가 더 잘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 지원자의 스피치가 잘 들린 데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지원한 직무는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2번 지원자 볼게요. 아나운서로서, 이 직무와 관련해서 아나운서로서 2번 지원자가 가진 강점은 뭐예요?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왜 생겼답니까? 예, 어머니가 어려서 이렇게 귀가 도막에 다치셨는데 이것 때문에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또박또박 이야기했답니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겠답니까? 국민과 정확히 소통하는 창구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반면에 1번 지원자는 아나운서로서의 본인의 강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강점이 왜 생겼답니까? 그런 강점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나운서로서의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까?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지점이 분명히 1번과 2번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동영상 보기 전에 저는 이렇게 쓰신 거 별로 잘 못 쓴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 첫째 뭐가 있다, 둘째 뭐가 있다, 셋째 뭐가 있다 늘어는 났는데 사실 그게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내가 그런 뭐 책임감이든 꼼꼼함이든 성실함이든 열정이든 보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안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소개를 할 때 강점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해져요. 그래서 스피치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강점을 하나만 고르고요. 그 하나의 강점과 연결된 자신의 구체적 경험, 이런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까지를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시키는 이유는 한 3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뭐예요? 그래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시키면은 다행이고 아예 안 시킬 수도 있다니까 그냥 가지 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긴장 좀 푸시라고 자기소개 시키는 거거든요. 긴장 좀 풀어봅시다 하고 자기소개를 시켰는데 심지어 준비도 안 한 거야. 이건 성실함에 분명한 문제가 다 되죠. 이런 경우에는 성실도 측면에서 좀 점수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피치는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준비해 가십시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업무하고자 하는 게 있고 이 회사도 이 지원자를 왜 뽑아요? 시키고자 하는 업무가 있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직무에 대해서 조금은 자기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는지도 아주 간결한 스피치지만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 뭐 첫째 이런 강점, 둘째 이런 강점, 셋째 이런 강점, 막 강점을 늘어놓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일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체적 강점을 그냥 아주 그 진솔한 사례, 뭐 다양한 사례들을 갖고 설명해서 당당하게 외웠을 때 이걸 당당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전 충분히 자기소개의 어떤 취지와 목적을 맞춰갖고 설명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하실 때는 이 2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계속 강조하죠. 많은 거를 1분 자기소개, 가장 먼저 질문한 거에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에서 2개만 굵직굵직하게 설명하고 우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면접관에 가보면 뭐 춤추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리 찢기 하시는 분, 태권도 한다고 다리 찢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노래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손가락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막 이런 것도 하세요. 진짜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할 거면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튈 거면 확실히 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다가 중간에 너무 창피하니까 본인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튀고 싶으면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저는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합성과 설득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직무와 태도와 산업 분야에 대한 적합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이 뭔지, 이런 1분 자기소개 할 때는 지원 직무 관련된 강점을 근거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계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파트 2 강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세부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강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